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워렌 버핏과 나의 과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워렌 버핏이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었고 그를 바탕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보면서 투자 마인드를 정립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혼란스럽고 심란한 사람들을 위하여 몇 마디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멍멍이 소리 하지 마라, 영상 올리지 마라, 다 틀렸네 라고 댓글을 달면서 구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소리 할 거면 구독을 취소하면 됩니다. 본인 아이디 옆에 언제부터 내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지 다 뜹니다. 자, 그런데도 몇 개월씩 구독을 하면서도 그런 소리를 왜 하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그런 말을 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지 자신을 좀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교육을 해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제발 투자하지 말고 은행 예금만 하기 바랍니다. 남 탓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다 까먹고 쪽박 찰 겁니다. 지금은 불확실성이 지배한 시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변동성도 매우 커졌습니다. 자, 이럴 때 투자자의 포지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매수를 하고 존버를 하는 사람, 아니면은 일찌감치 매도를 했거나 아니면 현금을 가지고 지금 진입 여부를 고민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관망하는 사람 두 종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 기존 보유자라면은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존버하는 시장이 지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된다면 손절이나 익절 후에 관망하는 게 정신 건강에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금을 가진 사람, 신규로 시장에 진입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서두를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을 좀 더 지켜보면서 불확실성이 많이 낮아졌을 때 들어와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는 이기는 투자가 아니라 지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게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자, 일희일비 하지 말고 꿋꿋하게 자기 투자 마인드를 지켜가면서 시장에 대응하기 바랍니다. 장기 투자자는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지만 단기 투자자는 장기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투자를 해보면 장기 투자가 쉽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불안을 조장하는 뉴스들, 불확실성, 추락하는 증시, 이런 것들을 맞닥뜨리면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런 온갖 생각이 다 드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남 탓을 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절대 투자를 하지 말기를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과거에도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바입니다. 자, 그래서 혼란스럽고 심란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봤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 나의 과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주총회 때 워렌 버핏이 한 이야기를 잠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워렌 버핏의 조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942년 3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자, 뉴스에서는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부정적 소식이 넘쳐났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은 이 상황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나는 시티 서비스 우선주를 관심 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1941년에 주가가 84달러였고 1942년 초에는 55달러까지 떨어졌으며 3월에는 4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3월 11일 나는 아버지에게 세 주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나는 11살이었고 내가 가진 돈으로는 세 주밖에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확인해보니 다우 지수가 2.28% 하락했었고 지수 100포인트를 뚫고 내려갔습니다. 나는 학교에서도 주가가 궁금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고가인 38.25달러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날 종가는 37달러였습니다. 이후 미드웨이 해전이 벌어질 때까지 미국은 고전하는 양상이었는데도 시티 서비스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해서 200달러를 넘어갔습니다. 워렌 버핏은 38.25달러에 매수를 했죠. 그러나 주가가 27달러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았던 나는 겨우 주당 1.75달러의 이익을 보고 40달러에 팔아버렸습니다. 그 이후 시티 서비스 주가가 200달러까지 가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얻을 만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1942년 3월 11일로 돌아갔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당시 미국인은 누구나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시점에 1만 달러를 인덱스 펀드에 묻어두었다면 지금 무려 5,100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자, 미국 기업 주식을 사서 계속 보유하기만 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회계를 공부할 필요도 없었고 주가 흐름을 지켜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매수 매도 시점을 선택하려 애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내가 선택한 기업이 성장하고 미국이 계속 발전한다고 믿기만 하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투자하는 동안 기업이 좋은 실적을 낼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회계나 전문 용어를 알 필요도 없고 연준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올바른 투자 철학만 있으면 쓸데없는 일에 애태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올바른 투자 철학을 가지고 꿋꿋하게 버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덤으로 저의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저처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존버하라고 할 수도 없고 팔라고 할 수도 없고 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자, 과거부터 제 영상을 봐왔던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딱 한 가지 말하고 있는 것 바로 장기 투자하라는 말은 여러 번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스스로 투자 원칙을 정립하고 방향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면 된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자, 성인이라면 모든 판단은 스스로 할 수 있고 책임도 오롯이 자신이 져야 된다는 점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시장을 보면은 그런 것을 못하는 성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자, 저는 이 채널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있다는 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제 말을 신뢰하지 않으면 구독 취소를 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지난주 2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2011년 이후 주간 최대 하락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이 떨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했고 저 역시 큰 폭의 평가 손실을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의 과거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1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1년 전에는 2008년 금융위기가 왔던 때입니다. 2008년과 그리고 2009년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2008년, 저는 2007년의 상승을 기억하면서 반등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계속 흘러내렸고 2008년 추석 연휴가 끝날 무렵 리만 브라더스 파산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아직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는 절정을 향해 치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달 뒤에 시장은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바닥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그때가 바닥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거죠. 그리고 저는 2009년 2월 말 시장이 아직 어수선할 때 반등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났습니다. 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고 여행을 하면서 그때그때 계획을 짰습니다. 주식 계좌에는 현땡차, 3땡땡자와 소수의 몇 개 종목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봄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가진 종목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량주 몇 개 사놓고 수면제를 먹고 자라라는 말을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했습니다. 저는 우량주 몇 개 사놓고 잠을 자는 대신 여행을 떠났습니다. 물론 이 여행의 경험 또한 저에게는 값진 자산이 되었습니다. 외부 인터뷰, 케이블 TV 여행 프로그램 패널로 출연을 해달라는 제의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세계 일주를 하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사진은 제가 터키 카파도키아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두 번째는 브라질 아마존강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와 모스크바 피해 궁전, 인도 타지마할, 그리스 산토리니, 그리고 마추픽추, 쿠바 하바나, 호주에서 스카이다이빙 했던 때이고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을 빼고 1년 동안 30개국 정도를 여행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나고 나서 보면 다 오르더라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제 조건은 좋은 기업을 골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오르고 적게 오르는 그 차이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목이 어떤 섹터가 많이 오를 것인지 여기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전에 큰 숲을 보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판단하고 투자에 임해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투자를 해놓고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남 탓을 하고 핑계를 대다 보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자, 이 정도는 명심을 하고 우리가 투자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온갖 소음, 불안 때문에 아까운 시간을 허비할 텐가? 그 시간에 책 한 권 더 읽고 사랑하는 일을,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불확실성이 영원히 갈 것이라고 믿는다면, 혹시 세계 경제가 질병 때문에 망하고 국가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물론 이렇게 믿는다면 투자를 안 하는 게 정답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면 투자를 하는 게 더 이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내가 가진 주식, 기업이 향후 성장성이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시장이 다시 상승할 때 주도주 그룹에 포함될 것인가? 미래 전망이 밝은 기업인가? 나에게 돈을 벌게 해줄 것인가? 그런 기업인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제가 정신교육을 괜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 매매는 쉽게 할 수 있지만 마음을 다잡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투자하고 돈 빌려서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돈을 빌려서 투자하면 심리적으로 올바른 상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자기 능력껏 투자를 해서 자산을 불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